마이크를 들고 이쪽으로 왔는데요. 자, 그러면 방금 입장해 주신 두 분 대담자 먼저 제가 여기 화면에도 양력을 써놨지만 읽으시면서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음악 감독님이신 진은숙 감독님, 세계적인 작곡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잘 알고 계시겠죠? 작곡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공연도 기획을 해오셔서 그 이력을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화면에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만 추려서 담아서 보여드리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보시기에 제 왼편에 계신 조은하 교수님이십니다. 경희대학교에 계시고 피아니스트세요. 그리고 피아니스트로 연주를 하시면서 또 교육 분야, 공공 분야에서 또 여러 가지 음악과 연관된 활동을 해오신 또 다양성과 관련된 굉장히 여러 음악과 다른 분야에 또 접점을 찾아주신 그런 활동을 하셔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은하 교수님은 또 저희 다양성위원회 이 디베르시타스에 글을 써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하나 나눠드렸으니까 써주신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1부에서 김경일 교수님이 다양성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2부에서는 그럼 우리는 왜 하필이면 2022년 통영국제음악제에서 다양성을 얘기할까? 음악과 다양성의 관계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벼운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번 2022년 통영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이 아주 환호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진 감독님이 음악감독으로 선임되신 거, 그리고 주제로 비전 인 다이버시티라는 다소 음악 분야에서는 생소할 수도 있는 주제를 별로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또 이미 인터뷰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감독님께 이런 주제를 선정하신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하게 된 데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아주 음악하고 가까운 그런 이유를 대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한국의 문화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직책을 맡고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 정말 우리가 문화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국에 필요한 것,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문화적인 성향 이런 걸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우리나라 뭐 흔히들 이제 뭐 클래식이 우리의 전통이 아니다. 물론 그 말은 맞죠. 그리고 뭐 현대 음악을이나 무슨 뭐 좀 새로운 거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뭐 너무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걸 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그런 공연이라든가 이런 예술 행위를 볼 때 그것 어떤 한 가지만 저희가 선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종류의 어떤 장르도 선보이고, 그리고 뭐 연주되는 음악도 굉장히 시대를 넘나드는 아주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작품들을 이제 한 덩어리에 모아서 이렇게 연주를 할 때 그 하나하나 작품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가 그 청중들께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그 강도가 훨씬 크다라는 걸 제가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은하 교수님께도 한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주제를 딱 들으셨을 때 음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음악계에서 다양성이라는 주제가 낯설다, 친숙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늘 익숙하던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음악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음색을 늘 청각적으로 경험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뭐 각양각색의 선율들, 화성들이 이렇게 다양함들이 어울리면서 조화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 음악인의 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지금 방금 감독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시대, 뭐 장르, 편성을 아우르면서 자신의 음악적인 주제의식을 표현하기 마련이니까요. 뭐 이번 통영음악제도 르네상스 시대의 마드리갈부터 지금 2020년대 현대음악, 창작음악까지 6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고 다양한 삶,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문화를 악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제가 낯설지 않게 다가왔던 거예요. 오히려 예년의 통영국제음악제도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메시지로서의 다양성을 음악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는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뭐 일반화 범주 바깥에 있는 그런 약자들, 소수자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을 차별이나 소외받지 않도록 음악으로 어떻게 공감과 포용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건 이제 음악인으로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음악에서 늘상 다뤄왔던 이 서로 다름을 보는 그런 다양성들이 입체적 소리 좋아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확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뭐 마음의 창 열고 자신만의 기조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소리 귀 기울여 듣는 이런 음악적인 미덕이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통영국제음악제 이번 연도로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인 의미까지 다양성에 담아주셨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은하 교수님께서 다양성이라는 주제, 뭔가 사회적인 주제를 음악제의 주제로 삼는 거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음악 자체가 원래 다양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디베르시타스 예전에 써주신 글도 신뢰악, 다채로운 울림이 공존하는 음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시면서 연주자의 입장에서 독주를 할 때 하고 뭔가 실내악으로 같이 다른 악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연주할 때 거기에 있는 다양성의 의미를 이제 음악과 연결해서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음악이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뭔가 악기들 간의 조화, 연주자들 간의 조화, 그리고 선율과 화성과 리듬과 이런 것들 그래서 음악 그 자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집니다.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이번 통영에서도 뭐 바이츠, 목관 오중주, 노브스 현악사중주 같은 이런 친숙한 실내악부터 시작해서 편성부터 시작해서 라셔 색소폰 퀄텟 그리고 바이올린 듀오, UCF 파파그라미 같은 흔치 않은 조합까지 그 굉장히 다양한 실내악 공연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었는데요. 실내악은 악기를 다루는 재료의 물성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연주법이나 음역, 음색도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개성이 뿔뿔이 다른 다채로운 악기가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죠. 하나의 조화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게 이 실내악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내악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로 확장을 해도 그 단원들이 다 개성이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오케스트라는 사회적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케스트라나 실내악에서는 자기 파트만 열심히 연주한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음악이 탄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고립된 예술이 아니라 여러 악기군의 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과 사람의 연결, 화합이 필요한데요. 서로 다른 파트를 끊임없이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게 이 오케스트라나 실내악 같은 앙상블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의 차이, 이질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나의 개성과 자유를 오롯이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제 모든 음악에 공통된 사항인데 독주도 마찬가지고 음악에선 주선율 같은 강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약자의 침묵, 쉼표까지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수자를 소외시키지 않는 다양성의 그런 사회적인 메시지와도 음악의 이런 침묵, 쉼표의 의미와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쉼표의 의미까지 담아주시니까 또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조은하 교수님께서는 연주의 입장에서 한번 다양성의 의미를 음악에서 찾아주셨는데 진은숙 감독님께는 창작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요. 특히 진 감독님께서 서양 음악의 이제 전통에 근거한 작업을 해오시면서도 우리 한국의 전통 소리라든지 이런 음악에서 또 그런 요소들을 차용해서 같이 이렇게 결합시키는 그야말로 동서양의 만남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작업을 해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창작자들의 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또 음악이 지평이 넓어질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창작자로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뿐으로서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술가가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인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예술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걸 저는 말하자면 자유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만 봐도 제가 80년대 이제 한국을 떠났는데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가 그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면에서 획일적이고 어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어떤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어떤 그런 뭐 예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고 그런 사회였는데 거길 떠나서 이제 제가 뭐 독일에서 지금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지금 저 한국 사회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독일에서 경험한 특히 이제 베를린에서 살면서 이제 작품을 활동을 뭐 수십 년을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도시가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 있지 않았다면 저는 태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거에 대한 그런 톨러런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살 때만 해도 뭐 저희 뭐 이웃이 뭐 외국인이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획일화된 그런 사회였었는데 독일에는 뭐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 외국 사람이고 그리고 뭐 외국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게 되는데 각 국적이 각각 다르고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어떤 그런 창작가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술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정말로 다양한 그런 예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문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사회 어떤 분위기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어떤 다양한 것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인내심과 톨러런스를 가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정말 예술가가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런 밑바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까 또 김결 교수님 강연에서 왜 기업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또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쫙 되면서 이게 단지 문화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악과 현대음악 이런 거의 조합뿐만 아니라 또 전자악기 같은 거를 이제 고전 음악 안에 또 집어넣으시거나 아니면 또 요새 음악에서는 사실 음악적인 소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뭔가 환경 안에 있는 그런 사운드 같은 것들을 또 음악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업이나 그런 음악에서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식의 시도는 벌써 네.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악이 정말 그냥 순수한 소리로 어떤 그러니까 뭐 고전이나 낭만이라든가 20세기 초반의 어떤 작품들을 음악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왔는데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음악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시도들이 현대 음악의 시도들이 있었고 정말로 그러니까 음악이 뭐냐라는 아주 근본적, 그러니까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던진 그런 작곡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어떤 그런 답으로 자기의 음악을 쓴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존 케이지 같은 작곡가는 그분이 한 음악이 자기가 스스로 음악이 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으로 그 작품이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훨씬 뒤에는 전자음악이 발전됐고 그리고 거기에 뮤직 콘크리트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어떤 물건들에서 나오는 소음을 사용해서 곡을 작곡한다든가 무슨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음악의 형태가 굉장히 지금 다양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어떤 그런 장르라든가 그런 형태의 그런 폭이 이만큼 넓었던 시대는 아마 인류 역사상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양한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새로운 그런 에스테틱과 미학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에서 더욱더 더 참신하고 그런 창의적인 그런 예술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서 전 계속 질문을 나누면 벌써 1시간에 다 차올까봐 너무 불안해지는데요. 그런 음악 자체가 다양하다 이 얘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나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진 감독님께 여쭤보고 조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진은숙 감독님은 2013년에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음악이랑 수학이라는 정말 관련 없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분야 간의 어떤 규칙성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수학자들이랑 또 협업하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악 밖으로 한 발 나아가서 음악과 다른 분야 간의 협업, 이런 소통이 음악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당시는 뭐 꼭 협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렉처를 이제 같이 했는데 수학이라는 거를 이제 그 주제로 해가지고요. 근데 사실 음악이라는 게 그 수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논리적인 면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그런 논리가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수학이 끝나는 부분에서 음악을 시작한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음악을 쓰면서 어떤 수학적인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음악을 쓸 때 이제 많이 이제 이용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전자음악을 하고 그럴 때는 어떤 수학적으로 음을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이 상당히 그 기술적으로 봐도 그게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작곡가로서 어떤 제 작품에 있어서 제가 수학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거를 이제 이용을 하는 뭐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뭐 그냥 뭐 단순하게, 그러니까 저는 뭐 수학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니까요, 이렇게 뭐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뭐 영국의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대학의 수학과 교수로 계신 김 교수님이셨는데, 그분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참가한 분들이 다 이제 자기 입장에서 이제 수학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와 수학과의 어떤 연결고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수학적인 그런 생각이라든가,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물리학에 좀 관심, 뭐 이해는 전혀 못하지만, 그래서 어떤 그런 물질의 물리 현상 같은 거를 정말로 그 음으로 번역을 해가지고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이 포스터도 사실은 소리라는 게 파장이잖아요. 저는 그 어떻게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보고 하나 이런 걸 연구하는 감각, 지각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인데, 사실은 음악도 다 소리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거기에 굉장히 물리학적인 그런 속성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과 예술이 너무 무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음악과 다른 분야의 협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은하 교수님도 인문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음악가로도 정평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분과 또 협업도 하시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번 반대로 여쭤보고 싶어요. 진 감독님께 그러한 협업이 음악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음악만 좋으면 또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과의 협업이 다른 학문 분야나 다른 사회 각 분야에 또 미치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졸업할 즈음에 그 음악 전공하는 학생들이 사회 여러 분야로 진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각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음악가들이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영업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떻게 제가 약을 팔고 다니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답변이나 코멘트를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음악에선 2개 이상의 성부가 동시에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 작품을 많이 듣다 보면 그 입체적인 성부를 다양하게 접하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견해를 듣고 동시에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연한 사고가 장점인데 그 음악은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뭐뭐여야 한다, 아니면 당연히 뭐뭐 옳다, 이런 지식이나 논리가 우위를 차지하지 않거든요. 이 연주자는 언제든 무대에서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기 검열, 그 겸손이 몸에 배어 있죠. 그리고 또 무대에서 일어나는 돌발 변수, 온갖 돌발 변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사다난한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일상 속에 위기 대처 능력도 뛰어날 수 있다, 음악인들이. 뭐 이렇게 약을 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품을 완성하는 끈기, 또 세심한 것을 놓치지 않는 디테일에 대한 그 완벽주의,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데 사실 그 음악 대학을 졸업해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 터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아쉬운 건 국문학과 졸업생이 정유회사 취직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음대 졸업생이 금융회사에 자연스럽게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음악가들의 이런 역량이 인정받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약을 판다 이런 말씀 해주셨지만 아주 호응이 대단합니다. 지금 관객분들이 박수로 환영을 해주셨는데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음악 내와 음악 밖에서 다양한 그런 작업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다양성을 얘기해 봤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악계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생태계이다 보니까 이 음악계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인적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클래식 음악계는 뭐 특정 계층 아니면 뭐 성별이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떠올려 보시면 작곡가 이름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곡가 떠올려 보시면 아 좀 이게 그렇게 다양하진 않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적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진 감독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나왔고 잘하시고 교육도 받으신 다음에 독일로 건너가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런 개인적인 그런 음악 여정을 살펴보실 때 음악 생태계에서의 그런 사람들의 다양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뭐 80년대나 그리고 독일 생활 처음 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그 클래식계나 이제 순수 음악 창작계라든가 그 굉장히 전부 그 남자들로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작곡 같은 경우는 뭐 역사를 보면은 뭐 거의 뭐 여자 작곡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여자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사회 상위 그 여자들이 그런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지난 한 20-3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작곡가들도 많이 나와 있고 지금은 뭐 거의 뭐 숫자로 만약에 그냥 이렇게 따져보자면 거의 뭐 비슷한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뭐 연주자들은 뭐 그 전부터 뭐 그러니까 여성 연주자들도 많고 그 대신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뭐 외국의 유수 오케스트라들에서 절대로 여자를 이제 연주자로 그러니까 단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이제 비엔나 필하모니라든가 뭐 벨린필도 예전엔 그랬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한 뭐 30년 전부터 이제 꾸준히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남녀 비율만 볼 때는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물론 뭐 훨씬 더 많이 이제 이렇게 많이 섞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꼭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능력 있는 그 여성 음악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특히 뭐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인종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그 뭐 흑인 연주자들이라든가 흑인 작곡가들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더 이제 눈을 돌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콘서트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거나 그럴 때 그런 어떤 비율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여성 작곡가, 여성 지휘자도 요즘에 이제 여성 지휘자를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부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을 이제 정해서 그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섞어 넣고 그런데 이제 지금 처음 단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다양한 다른 그런 그러니까 여성이라든가 뭐 흑인이라든가 뭐 이런 그리고 뭐 비유럽 출신의 어떤 음악인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비율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게 이제 그런 비율이 없어지고 정말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면은 뭐 인종이나 뭐 국적이나 뭐 나이나 뭐 성별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다 골고루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배출이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초청을 받아서 연주를 하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그 지금 나가는 방향은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고 그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제가 조은호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방향으로 답변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말씀하신 뭐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고려가 딱
다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꼭 믿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꼭 모두 다 받아들여야 되는 당위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미덕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음악에서는 음악을 제일 잘하고 음악성이 모든 거의 기준이 되어야지 그게 아니라 다른 인적 구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여기에도 충분히 있으실 수 있고 그것도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한번 조 교수님께 올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통영의 무대에 오르는 음악가들은 탁월한 음악성을 인정받는 창조적 소수죠. 그래도 이제 유의미하시더라고 느껴졌던 지점은 아직 한참 성장 중에 있는 젊은 음악인들을 발탁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손현준, 장은호, 이성현이라는 친구는 14학번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작품이 팀프 오케스트라에서 연주가 됐었고 또 어제 KBS 교향악단을 지휘했던 윤한결이라는 지휘자는 사실 젊은 지휘자일수록 오케스트라를 만나서 무대 포디움에서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 통영의 무대에 이 데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 참고해보라면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를 하나 전해주셨는데 그 기사가 흥미로웠던 게 런던에 치네케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거기 단원은 다 흑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의 이 음악계에서 느끼는 차별을 스스로 이제 이 돌파구로 찾아서 창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클래식 음악계가 소수자를 포용하는데 인색하다라는 그 진단에는 저도 이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왜냐면 요새 기업이나 관공서에서도 그 100명 중 3명을 그런 그 소수자로 채용을 하게끔 제도가 되어 있고 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 60% 이상이 그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랑 같이 온 그 제 지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음악제 제목을 다양성이라고 붙였는데 이 오르거니제이션부터 기획이나 구성원의 인적 구성부터 어떻게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 그게 중요한 지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근데 다양성이 사실은 효율이나 경쟁에 있어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구성원이 다양해서 복잡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다양성의 많은 장점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 통영국제음악제가 이제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화두로 진은수 감독이 모시면서 이왕 던졌으니 앞으로 그 미래 방향성을 상징하면서 작곡가, 연주자뿐만 아니라 뭐 실무진까지 차별 소외 그런 불평등 없이 다양성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 됐는데 혹시 지금 시간이 저희가 조금 더 플로우에서 나온 질문을 조금 더 다뤄봐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네, 저는 계속 여기서 앉아서 얘기 나누고 싶지만 약속한 시간을 지켜야 돼서 그럼 질문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들어오실 때 이렇게 주신 질문 중에 제가 먼저 진 감독님께 하나 질문 드릴게요. 시청각 장애인에게 다가가기 위한 콘서트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뭔가 이루어진 현장의 사례가 있을지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이 한국의 국내 상황은 저는 잘 모르니까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게 뭐 시청각이라는 게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든가 귀가 안 들리든가 뭐 말을 못 하든가 그런 사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아동들을 위한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지는 저는 거기에 인볼브된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런 교육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리드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음악 교육이라든가 그런 장애아를 위한 음악 교육에 이제 어떤 그런 분야의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그런 인력들이 이제 배출이 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들으면서 제가 또 감각지각 연구를 하고 있고
음악이랑 미술에서의 이제 지각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사례를 더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만약에 시각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술을 향유하는 거는 인간에게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각 말고 예를 들어 소리로 그 작품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촉각으로 뭐 3D 프린팅 같은 거를 모델을 만들어서 보시지 못하지만 그 시각적인 작품에 입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각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음악의 표현을 뭔가 진동같이 네, 이렇게 진동 느끼게. 같은 맞습니다. 그래서 촉각으로 느끼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그걸 표현한다든지 하는 방식 이런 거를 sensory substitution 감각 대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감각으로 다른 감각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음악제에서도 또 감독님이 음악을 또 무비라든지 또 다른 그런 시각적인 그런 포맷으로도 전달하는 그런 시도도 이 비전 인 다이버시티에도 담아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랑도 연관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 교수님께 이거는 제가 답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일상에서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오늘 이 행사를 이렇게 우리 자신의 문제로 담고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꼭 여쭤보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질문 같아요. 사실 네, 답변해 주시겠어요? 일상에서 다양성을 받아들이면 제가 그럴 만한 역량과 인성을 갖췄는지 한 번 더 고심해보게 되는데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연다라는 그런 문구를 다양성을 이제 이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키기가 어려운 미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음악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훈련할 수 있겠다라는 또 희망이 생기기도 했었고, 그래서 경청,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듣는 경청과 다양성에 대한 어떤 포용, 수용 그런 이 차별 없는 소외 없는 그런 상황들 다양성의 존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이번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앞으로 그래보겠다. 저도 네, 그거에 네. 잠깐 그러니까 네. 그런 그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대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뭐 말을 더 할 필요가 하나도 없이 박수로 이제 네, 마무리를 너무 좋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오늘 이 대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공연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공연 들으시면서 연주자들이 어떻게 서로의 소리를 듣는지 경청하는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입장하신 분들 중에 한 10분께 저희가 이 책을 선물로 나눠드렸는데 이 디베르시타스에 담겼던 글 중에 몇 편을 뽑아서 다름과 어울림이라는 그런 또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도 방문하셔서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통영국제음악제도 다양성, 이 생각을 좀 마음에 담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진은숙 감독님, 조은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